폴란드, FA50 안 산다. F-35로 선회, FA50 거부한 폴란드 생각지도 못한 상황. 우리가 대신 살게, 줄 서는 유럽 국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폴란드 방산업체와 FA50 후속 지원 사업을 위한 협업에 나섰다. KAI는 지난 20일 폴란드 항공기 MRO 전문업체인 WZL2와 FA50 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후속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업 합의서 TA 체결식을 가졌다. 폴란드 민스크 공군기지에서 이뤄진 체결식에는 국방부 성일 자원관리실장, 방사청 석종건 청장, KAI 이상재 CS 센터장, WZL2 CEO 다리우스 소콜스키 등의 한폴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폴란드는 KAI의 최대 수출국이다. 지난 2022년 9월 폴란드와 FA50 48대 수출 계약을 체결한 KAI는 FA-50GF 1호기, 2호기를 지난해 7월 폴란드 현지 민스크 공군기지에 납품한 것을 시작으로 12호기까지 폴란드 공군에 인도했다. 잔여 물량 36대는 폴란드 공군의 요구도에 맞춰 FA-50PL 형상으로 개발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납품할 예정이다. KAI는 작년 FA-50GF를 12대 납품과 동시에 폴란드 현지 사무소를 열고 이송 및 재조립을 거쳐 빈틈없이 현지 인도 절차를 수행했다. FA-50GF가 폴란드에 납품되자마자 폴란드 국군의 날 및 나토데이즈 행사에 공식적으로 선보이며 우리 정부와 KAI에 대한 무한한 신뢰감을 보여주었다. KAI는 이번 합의서 체결을 통해서 폴란드 공군이 항공기를 총수명주기 30에서 40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급, 정비, 기술 지원 등 항공기 후속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폴란드 공군의 상시 전투 준비 태세의 완전성을 기할 예정이다. KAI는 PGZ2의 자회사인 WZL2와 이번 협업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양국 간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실무적인 협력 업무를 더욱 구체화할 계획이다. KAI는 폴란드 공군 및 업체와 성과 기반 군수지원 계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PBL 계약은 폴란드 중심의 FA50 항공기 후속 지원 체계를 구축해 FA50의 수명주기 내 안정적인 후속 지원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또한 WZL2가 보유 중인 F-16, C-130 항공기에 대한 창정비 능력을 FA-50GF, PL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상호 협의하고 있으며 WZL2가 FA50 MRO 허브로 성장하기 위한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협력 관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KAI CS 센터장 이상재 전무는 한폴 간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하고 폴란드는 중장기적으로 유럽 시장의 FA50 항공기 후속 지원을 위한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 북위협 대응 압도적 능력 갖추고 K-방산 수출 실적 5배 이상 높였다. 국방부는 병영 환경과 함께 장병 복무 여건 및 처우를 개선해 보람되고 자랑스러우며 선망의 대상이 되는 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병봉급 인상을 비롯해 초급 간부 기본급을 공무원의 2배 수준인 6%로 인상했다. 내년에는 6.6% 올려 하사 기준 월 200만 원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경계부대 간부의 시간외 근무 수당 상한 시간은 현재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확대했다. 당직 근무비는 평일 2만 원과 휴일 4만 원으로 상향하고 1995년 이후 27년째 동결된 간부주택수당은 월 8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2배 인상했다. 단기 복무장려금은 장교 기준 2022년 600만 원에서 올해 1200만 원으로 부사관은 같은 기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2배씩 인상해 적용 중이다. 소대장 지휘활동비도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병사 1인당 월 5천 원으로 기존 대비 2배 올렸다. 중견 간부의 직업 안정성 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소령 정년을 단계적으로 50세까지 연장토록 군인사법을 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군인 자녀의 학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추가 지정에도 노력하고 있다. 병역 의무 이행에 합당한 보상 예우를 위해 병 봉급의 연차적 인상을 추진했다. 2022년 67만 6,100원이던 병장 봉급은 올해 최저임금의 61% 수준인 125만 원으로 올랐다. 자산 형성 프로그램의 정부지원금도 확대해 기존 월 최대 14만 1,000원이던 것이 올해 월 최대 40만 원으로 늘었다. 장병위 식주 개선에서는 비폐식급식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민간 분야 활용을 확대하면서 장병 맞춤형 급식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전투식량 역시 11개 메뉴에서 34개 메뉴로 다양화하고 있다. 장병들이 착용하는 피복류는 중복된 기능을 통합하고 인체공학적 패턴을 적용한 고기능성 피복류 4종으로 개선해 내년 하반기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육군과 해병대 병사들이 생활관에서 침구로 사용하던 모포와 포단은 지난해 상용 침구류로 전면 대체했다. 간부 숙소는 면적을 18m 2에서 24m 2로 확대하고 2016년까지 추가 건립을 통해 1인 1실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다. 관사 역시 4인 가족 기준으로 75m 2에서 85m 2로 확대해 국민주택형 관사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대북 군사 대비 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을 포함한 전방위 위협에 대한 압도적인 대응 능력과 태세를 높이고 있다. 안보 핵심 축인 한미동맹 결속력을 끌어올리고 우방국과의 글로벌 안보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있다. 그중 한국형 삼축체계에서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3,000톤급 잠수함 전력화를 완료하며 은밀 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나아가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전력화로 빙도와 표적 파괴 능력도 향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거리지대공 유도무기 개발과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전력화로 한반도와 주요 지역 복합다층 방어 능력을 확보하고 고위력 미사일 탄두 중량 수량을 증대해 압도적 대량 응징 보복 능력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정보감시 정찰 자산의 핵심 전력인 군 정찰위성은 1.2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 최초의 독자적인 우주감시 정찰 능력을 확보했으며 다음 달 3호기를 발사할 예정이다.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양산사업 착수 등 필체인 역량 강화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력과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활용한 핵 재래식 통합작전을 수행해 북한의 핵 대량 살상무기 위협을 억제 대응해 나가고 있다. 특히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체계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현재 한미동맹은 재래식 기반에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 더불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군사 대비 태세를 정상화했고 한미 연합방위 태세도 공고하게 구축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7년 이후 분리 시행해온 의지연습과 군사연습을 2022년부터 통합 시행해 국가총력전 수행체계를 높였다. 2019년 이후 중단된 여단급 이상 대규모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2022년 이후 재개해 전 정부 대비 한미연합훈련은 약 2.4배, 여단급 이상 FTX는 1.3배 확대 전개했다. 국방부는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에도 집중하고 있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관련 방위력 개선 예산을 늘려 지난해부터 매년 2천억 원 이상을 투입했다. 내년에는 전년 대비 약 1,000억 원 증가한 3,069억 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기존 획득체계의 순차적 중복적 단계를 통폐합하는 등 국방 획득체계를 효율화했다. 패스트트랙 제도를 새로 만들어 성숙한 기술을 활용, 첨단 무기 체계를 3에서 5년 안에 전력화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이미 확보한 기술과 가용 자원을 활용해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가 도입된 우리 군의 모습을 시연한다는 계획이다. 휴전 이후 유지된 경계작전 개념과 체계를 혁신해 경계병력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노력도 병행한다. 내년에는 감시 및 결심을 위한 AI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가족형 무인 로봇 등을 도입하는 등 미래 경계작전의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방산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연평균 방산 수출 실적은 5배 이상 성장했다. 2020년 이전에는 연평균 30억 달러에 불과하던 방산 수출 실적이 지난 2년간 연평균 150억 달러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중동과 아시아에 집중됐던 방산 협력 대상국도 유럽, 미주 등으로 확대했고 수출 무기 체계의 종류도 다변화했다. 국방부는 현재 경쟁력 있는 무기 체계에 대해 다양한 국가와 협의 중이다. 유지 보수 정비 산업 같은 새로운 방산 협력 영역을 계속 구축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